지역 농협 직목적성 모의고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태영입니다. 제가 지금 할 거는 언어 어휘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 직무적성 그 관련된 거, 직무윤리와 관련된 거죠. 그런 것들 좀 쭉 라인 가서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다 언어 영역 쪽 라인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문맥의 흐름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특히 특징적인 건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문제를 빨리빨리 푸는 그런 능력이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 이게 뭐 필요 있나 싶은데 사실 필요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자, 이렇게 지문이 있어요.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을 미친 듯이 다 읽었어요. 꼼꼼하게 다 읽었어요.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보기를 체킹해 나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문이 좀 길었어요. 한 10줄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기억이 안 나버리네. 뭔 내용이었지? 하다 보니까 1번, 2번 거르기가 힘든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지문을 봐요. 또 기억 안 나. 다시 지문 봐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태까지 이런 형태의 문제들 같은 경우 다 보면은 사실상 얼마나 독해를 꼼꼼하게 잘하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독해 속도를 거의 물어보는 수준이에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문이 있어요. 근데 지문에 다 분석하라 이게 목적이 아니었고, 지문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어. 그랬을 때 이 정보를 너가 얼마나 빨리 캐치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게 사실상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먼저 문제를 보세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네? 그럼 이 문제에 맞춰서 내가 이 지문을 정보만 빨리 캐치해 나가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순서를 딱딱딱 정하면서 문제 푸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딱 출제됐을 때 시험 문제 딱 보자마자 이 문제는 이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딱 정해놓고 풀면 훨씬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경쟁력 있고 합격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게. 자, 그것들을 찬찬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 1번 문제, 언어 어휘력 문제거든요. 그거부터 볼게요. 자, 어휘력 문제와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빈칸 문제가 우선 먼저 나왔죠. 이게 빈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문맥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맥 안에서 연결고리 시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타 대형 유통업체나 체인화 편의점과는 달리 일반적인 편의점과는 다르다 하면서 지금 대조의 기법이 사용되고 있겠네요. 하나로마트는 농산물에 대한 상품 본부가 뭐뭐로 늦은 2000년대 중반에 설립되었다. 좀 더 늦게 설립됐다는 얘기네요. 즉 편의점에 비해서 좀 약간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늦은 2000년대 중반에 설립되었으며 표준화된 운영이나 지침의 적용도 늦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편의점 이런 어떤 소규모의 그 곳보다 좀 늦게 시작되었다. 얘기네요.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농산물 상품본부 기능의 부재는 이렇게 가야겠네요. 부재. 없었댔죠. 지금 상품본부가 없었다고 했으니까 기능 자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로마트가. 그래서 부재는 이렇게 가야겠죠. 부실은 아니죠. 부실이라고 한다는 건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실존하는데 지금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경우는 부실하다고 하는 거고, 부재는 아예 없는 거고. 다르죠, 느낌이? 그래서 지금 이미 답이 걸러져요. 1번, 2번 둘 중 하나네. 그러면 결정하고 결제하고 이 둘 중에서 하나네요. C에서 걸으면 되겠죠? 따라가 볼까요?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상품본부 기능 없이 개별 매장별로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한 결과 경쟁 유통업체 수준의 가격 교섭력이나 품질 관리 능력을 갖추기 어려웠다. 취급하는 농산물의 구경이나 가격을 개별 하나로마트 매장별로 따로 딱딱딱 결정하고 있어서 각 매장이 소재한 지역의 소득 수준 등등등에 따라서 운영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자, 결제하다라는 것은 뭔가 어떤 안건을 제시했을 때 그거를 지금 사장님이나 어떤 회장님이 결제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결제 서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제한 게 아니라 각각 그 지역에 따라서 따로 마트가 결정을 내렸다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라고요. 뒤에는 볼 필요도 없어요. 용이하다, 다양하다 뜻 정확하게 다르죠. 다양하다라는 건 이것저것 다양하게 뭔가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고, 용이하다는 건 활용이 편하다는 얘기고,
됐죠? 그럼 2번 갈게요.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하게 어휘를 잘 집어넣니? 이거 묻는 거네요. 어휘를 잘 사용했니? 그거 뭐죠? 빈칸 넣기가 아니죠. 어휘를 그냥 그대로 판단하는 문제예요. 답은 4번입니다. 김장자는 자나깨나 잼처 그 아들로 하여 은근히 걱정 중이었다. 자, 잼처란 뜻이 뭔가 볼게요. 잼처라는 것은 어떤 사건의 일이 거듭되는 것을 뜻해요. 사건의 일이 거듭되는 것. 사건의 일이 거듭되는 게 잼처라는 뜻이고, 여기서 사용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나깨나 항상 아들을 걱정한다는 뜻이잖아요. 자나깨나 항상이라는 말의 순수 우리말은 노상이에요. 노상. 항상이랑 유사한 어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상이 들어가야 되지 잼처가 들어가야 돼서는 안 된다. 자나깨나가 사건의 일이 거듭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4번. 자, 그 다음 이제 의미관계네요. 세 번째. 어휘력 문제에서 나오는 세 번째는 의미관계. 자, 의미관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유사한 의미를 갖는 관계, 그 다음에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관계, 그 다음에 위와 아래, 상하 관계, 이렇게 쪼갤 수 있어요.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는 건 얼굴이랬어요. 얼굴하고 유사한 건, 야, 내가 네 얼굴 볼 낯이 없다, 야. 면목이 없다, 야. 이랬을 때 쓸 수 있는 거. 의미가 서로 유사하죠? 이걸 유의관계라고 합니다. 반의관계라고 하는 건 서로 반대되는 거예요. 선이 있어요. 선에 반대되는 말은요, 악이요. 자, 남자가 있어요. 남자에 반대되는 말은요, 여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상하관계 같은 경우는 문화라는 가장 큰 개념이 있다고 해볼게요. 문화에는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수 있죠. 예술 문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산업들, 이런 것도 다 문화가 될 수 있겠죠. 뭐 영화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상하의 관계가 명확하게 쪼개지는 거, 이걸 상하관계라고 합니다. 이 의미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지금 이건. 그래서 보면은, 자, A와 B와 C와 D와 E와 F 이렇게 딱 설정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맞춰봐라. 자,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거는 반의관계라는 뜻이죠. 이게 반의관계.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건 상하관계를 뜻하는 거겠죠. 상하관계이거나 유의관계. 자, 이거 체크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제일 위에 있으니까 시장으로 갈 수 있어요. 시장에서는 구매하기도 하기도 판매하기도 하죠. 자, 구매, 판매 이런 식으로 설정했고요. 반대 관계 맞죠?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구매와 판매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은 뭐야? 계산이네요. 계산. 계산하는 것. 계산. 그러고 나서 이 계산과 유사한 의미 또 쪼개보면 카드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현금 계산과 카드 계산은 약간 반의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되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 아, 3번이라 5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A와 D에 들어갈 말이니까 5번이죠. 됐죠? 이런 식으로 의미관계를 서로 짜맞춰 보는 거. 그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서로 연관된 거 3개 찾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연상할 수 있는 어휘는 뭐니? 이렇게 물어봤죠. 자, 우연성, 피사체, 풍자성, 캔버스, 비현실성, 몽타주, 방백, 삼일치법, 효과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 좀 모르겠는 용어들. 피사체. 피사체라는 건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그 대상이 피사체예요. 그 다음에 몽타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영화 기법 혹은 시나리오 쓸 때 기법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얼굴, 몽타주를 딴다. 이런 얘기 쓰죠. 현상범 딱 이렇게 사진 이렇게 대자보 걸어놓을 때 쓰는 게 몽타주죠. 몽타주 기법. 그 다음 효과음이야 뭐 소리 나는 거고. 그랬을 때 피사체, 몽타주, 효과음 이것들 포괄해보면 답이 4번 시나리오다. 시나리오 기법들 혹은 시나리오에서 사용하는 것들. 시나리오가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극본이죠. 그래서 답이 4번 됐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의사소통 능력으로 갑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용 관련된 문제들 이거 잘 판단해야 되는데 내용 일치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이거나 혹은 관련성이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 찾는 거니까 말 그대로 매칭시켜 보면 돼요. 지문과 보기를 서로 매칭시켜 보다 보면 답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위의 안내문을 읽고 피드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랬죠. 자, 그래서 1번인 안내문이 뭔가 봤더니만 공공연 산재 인식 개선 사업 공모 시행 공고 이렇게 나왔네요. 아, 들었기 어렵네요. 길죠.
이랬을 때 중요한 건 뭐야? 공모라고 했으니까 신청하라 이 얘기죠.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 신청 자격, 신청 기준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봤더니 공모 개요, 사업명, 사업 개요 설정됐고 선정 운영 기관 수, 일개소, 지원 금액,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는데 신청 절차에 있어서 기간, 방법, 접수처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자, 이랬을 때 여기서 중요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안내문을 읽고 이 공모를 지원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최대한 신청을 잘할 수 있도록 신청하고 싶어하는 그 공모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이 신청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공고문이고 신청서죠. 이 글의 특성을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3번. 신청 절차상 일어날 수 있는 착오를 최대한 줄여서 사람들이 이 신청을 제대로 잘 할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줘야겠구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신청을 받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간 겁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위에 공고문의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이랬거든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신청 자격 하면서 조건의 세 번째 짝대기 조건 볼까요? 상기기관 상호간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단체를 공모하는 것인데 이 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참여가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컨소시엄이 뭐지? 이게 중요한 거죠. 컨소시엄이라는 것은 우선 단체 하나를 설정하는 거예요. 한 개의 단체를 설정을 하되 이 단체가 다른 어떤 단체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A라는 단체의 조력, B라는 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C라는 단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어찌됐든 간에 선정되는 대상은 한 단체다. 이거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답은 3번. 다수의 기관이 하나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참여할 수 있다. 자,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수의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이 우선은 이 공모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이 단체가 컨소시엄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 잡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3번 문제.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표제와 부제 설정이죠. 기사글이에요. 기사글. 기사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표제, 부제 했을 때 표제를 만들어 봐라 이럴 수도 있고 이 겉으로 드러나는 제목이 아니라 그 부연 설명해주는 제목 이거를 빈칸에 채워봐라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부제를 채워봐라 이랬죠? 자, 그럼 표제 보면 돼요. 표제가 힌트가 될 거고 그 부제가 밑에 깔리고 그 부제에 대한 또 이제 설명들이 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기사의 부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볼까요? 표제. 근로복지단 산재 노동자 복지 신청 서비스 제공 이랬어요. 이게 표제죠. 이거 부제는 뭔가? 그래서 밑에 한번 봤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복지 지원을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복지 지원을 신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누구한테? 산재 노동자한테. 그와 관련된 거 보면은 답은 3번. 산재 현황 자료를 통해 대상자 선정 후에 지자체가 복지를 제공한다. 말 살짝 바꿨을 뿐이에요. 똑같죠? 말을 살짝 바꿔서 어떻게 했어요? 지자체가 지금 복지 지원을 누구한테? 산재 대상자한테 해준다. 선정해서. 그 말을 순서만 살짝 바꿔서 대상자 선정 후에 지자체 복지 제공. 지자체가 복지를 걔네들한테 제공해준다. 말 살짝 바꿔서 한 거죠. 답 3번.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건 거의 내용일치 문제예요. 자, 내용일치 문제인 경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어휘를 살짝 맞바꾸는 거. 어휘를 맞바꾸는 거. 어휘 맞바꾸기. 그 다음에 어휘를 맞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내용이 여기에 드러나지 않는 거. 내용이 아예 여기에 관련성이 없는 거. 그걸 제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휘를 맞바꾸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내용을 아예 제시되지 않은 걸 갑자기 추가적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건을 갑자기 추가하는 거. 이렇게 설정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휘를 맞바꾼다고 했을 때 이게 유사한 어휘로 어휘를 살짝 바꿨는지 유의관계를 바탕으로 의미를 바꿨는지 아니면 반대되는 어휘를 바탕으로 이거 지금 어휘를 바꿨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고가 쪼개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어휘를 맞바꿨어. 똑같은 어휘, 유사한 의미를 갖는 어휘를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의 어휘랑 바꿨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내용일치. 근데
반대되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유의관계라는 거 아까 이거였죠. 얼굴이나 낯이나 똑같은 말이 됐잖아요. 얼굴을 낯으로 바꿨다고 해서 다른 거예요, 서로? 아니잖아요. 똑같죠. 반대로 반의관계라고 했을 때 지금 상승이란 말이 있고 하강이란 말이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데 상승이란 말을 하강으로 바꿨어요. 그럼 틀림없이 내용이 불일치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살짝 맞바꾸는 거. 내용일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맞바꾸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용을 아예 제시되지 않은 거 갑자기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거. 이건 좀 유심히 봐야겠죠. 그래서 지문을.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을 설정하는 거. 조건이 없었던 건데 갑자기 조건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부연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내용이 아예 없는 거랑 조건을 살짝 단 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요. 조건을 살짝 달았을 경우에는 원래 있던 지문에 약간 맛을 가미한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조건을 괄호 쳐놓고 이 조건이 여기 있었나? 체크하면서 풀면 좀 더 되는 건데 내용이 아예 관련성이 떨어지는 걸 그냥 추가적으로 집어넣은 경우는 지문 전체를 조금 잘 파악을 해나가야 된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갑니다. 맥락상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을 고르시오. 이랬어요. 자, 기억. 기억 같은 경우는 끝에 있네요. 제일 끝에 있죠. 자, 키워드만 볼게요. 키워드만. 자, 우선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이네요. 다섯 번째 문단. 맨 끝줄에서 다섯 번째 줄. 문제는 화물 적재에 대한 내용이 두 약관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약관의 어떤 대조적인 측면들이 있었다. 약관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구약관 제5조에는 지연 또는 보험 목적물 고유의 하자나 성질을 근원으로 해서 생기는 멸실, 손상 또는 비용까지도 확장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자,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건 뭔가? 답은 4번은 1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역 자금 부족으로 인도가 지연되는 거. 이거 자체는 보상해 줄 수 없다. 그 맥락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고유의 하자나 성질을 근원으로 생기는 멸실, 손상, 비용, 확장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 것까지 보장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던 거랑 관련성이 있네. 답이 1번인 거예요. 아무리 기간이 지연된다고 할지라도 그것까지 어떻게 보장해 주냐. 이 조건, 약관이 달려 있었다. 그 다음 5번. 다음 중 위의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랬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뭐 해운, 화물보험 불가, 대규모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 화물보험 약관이 있는데 그 약관에 따라서 지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됐지? 지금 추이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글인 거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의 4번이다. 적화보험의 약관에 따른 해석이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지금 약관에 따라서 쪼개서 본 거고요. 이거랑 똑같은 용어가 그대로 있어요. 어디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맨 마지막 줄 보면 적화보험 약관에 따른 해석이 주목된다. 약관이 어떻게 해석되냐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매칭이 나가면 돼요. 지금 적화보험 약관에 따른 해석, 이게 특징적인 어떤 논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용일치 문제 보기에서. 그럼 그거를 찾아가 보면 답이 나온다. 됐죠? 자, 그 다음 6번. 6번 문제. 보고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와 기술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거 문제 좀 약간 유치했어요. 어떻게 보면. 잘 봐봐요. 4번이거든요, 답은. 생산 비용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자, 생산 비용 보면은 원재료비는 커피가 한 550원 한대요. 그래? 근데 이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건 알겠어요. 그래.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건 알겠는데 이게 소비자 가격을 책정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죠. 어떤 근거로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지금 소비자 가격이 4,000원이야. 그랬을 때 원두값이 550원이라고 했을 때 550원의 이 재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애매한 거죠. 이 원가를 근데 550원을 그냥 그 커피값에 4,000원에 550원으로 적용한 게 아니라 1,000원으로 적용했을 수도 있고 1,500원으로 적용했을 수도 있어요. 왜? 원가는 550원이지만 배송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그 기준을 마련해 주지 않았어요. EP에서는. 그래서 있는 내용만 봐야 돼요. 주관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 주관이 집어넣어지게 되면
틀리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A 커피 전문점의 가격 책정에 따른 소비 현황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추가할 수 있는 자료로 관계가 먼 것을 고르시오. 이랬죠? 가격 책정에 따른 소비 현황. 지금 한국과 미국과 일본에 서로 비교 대조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뭐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그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랐죠. 한국은 4,000원, 미국은 3,500원, 일본은 대략 3,000원 정도의 커피 값을 하더라.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이랬을 때 가장 관련성이 없는 건 3번. 1일 커피 전문점 이용 고객 현황. 이용 고객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하루에. 그게 지금 여기서 근거가 될까요? 관련성이. 가격 책정에 따른 소비 현황. 이거랑 관련성이 있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커피의 가격이 설정되는 것은 임대료와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조건들, 그런 것들이지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고 적고가 아니죠. 거기 때문에 답이 3번. 그 다음 8번 갑니다.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핵심 어를 잡아주면 좋아요. 8번 문제 같은 경우 지금 사실 작은 따옴표 나와 있는 거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야? 정중어법. 정중하게 말해라. 이거 키워드 딱 잡혀 있어요. 지금 전체 쭉 훑어보세요. 작은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중요해요. 강조성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중요한 거, 강조해야 될 것은 작은 따옴표를 활용하라. 근데 작은 따옴표 보니까 정중 원리 있네. 끝. 정중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답이 이거죠? 그래서 3번 볼까요? 이 보고서는 자료에서 보이는 내용과 다른데요? 주신 대로 했을 뿐입니다. 네, 정중하지 않대요. 답이 3번. 이렇게 가는 거죠. 굳이 다 분석할 필요 없어요, 지문이. 지문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무슨 관용의 경률이니 뭐니 이거 난리가 났어요. 경률이 적용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결론적으로 정중하게 말했니 못했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키워드만 잡고 풀면 된다. 자, 그 다음 9번. 9번 문제 같은 경우 이거는 좀 한번 보면은, 자, 지문 볼게요.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 자, 고용보험 사업 시행 수행. 딱 봐도 이상하죠. 시행 수행이 반복됐죠. 시행 수행 문제 이상하죠. 체크. 두 개 체크됐죠. 자, 시행 수행을 위한 예산은 징수되는 보험료를 바탕으로 한다. 그다음 두 번째, 고용보험료율은 보험 수질의 경향과 경제 상황 등을 바탕으로. 자, 보험 수질의 경향, 경제 상황. 자, 경향이나 경제 상황이나 유사한 의미를 갖는 거죠. 서로 좀 겹쳐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체크. 그 다음 등을 바탕으로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세분하여 징수한다. 및. 그래서 반복되고 있죠. 및 하나 체크. 지금 밋은 일반적으로 한 번 쓰이는 거예요. 보면은 쉼표 쓰이고 이렇게 쓰이고 그 다음에 밋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쓰이는 게 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밋 하나 체크. 그렇게 하면 5개 체크됩니다.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갔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경우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밋 같은 경우는 맨 끝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됐고요. 10번.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줄만 볼게요. 자, 올 상반기 1조 8천억 원의 순이익을 내며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감한 것이다. 이랬어요. 증가한 것이다죠. 답 1번. 한 개예요. 한 개. 증가한 것이다. 그거 말고는 틀린 게 없어요. 증감이 아니라 증가한 것이다. 자, 이렇게. 자, 그럼 넘어가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직무윤리 보겠습니다. 직무윤리 파트. 자, 직무윤리 파트 같은 경우도 이거는 어떻게 직업윤리죠. 직업윤리 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거는 진짜 당신이 직업인이 되었을 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질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도덕 문제라는 거죠. 도덕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자, 아래 사례를 보고 직장 생활에서 김대리에게 필요한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자, 맨 마지막 쪽 라인만 볼게요. 자, 맨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 김대리는 항상 내가 이 회사에서 평생 죽도록 다닐 것도 아닌데 이 업무는 내가 맡기엔 벅차니 그냥 퇴근 시간 때까지만 버티자 라며 주어진 업무를 회피하려고만 한다.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네요. 부족하다는 얘기죠. 답은 5번. 내가 맡은 업무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굉장히 도덕적이죠. 네, 그렇게. 그 다음 2번 문제. NH농협의 모든 지점은 오후 4시면 창구 업무가 모두 종료되는데 지금 3시 55분이 됐어요. 근데 고객이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돼? 를 물어본 겁니다. A 부분. A 대리는 4시가 되면 외부 출입문 셔터가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끝나면 후문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B 대리는 자, 곧 저희 지점이 모두 문을 닫습니다. 근데 업무
시간은 3시 55분이시니까 늦지 않으셨어서 업무를 다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랬고요. 시대리는 5분 후면 업무가 모두 종료되니 새로운 계좌 개설만 하고 가십시오. 명령했어요. 그죠? 그래서 A와 B는 잘 대응했는데 C는 명령을 하면서 이것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버렸죠. 그래서 땡. 그래서 A, B. 되게 도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마인드를 잘 생각해봐라 이거고 3시 55분에 왔으면 업무 처리해주는 게 맞다. 그걸 얘기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대인관계 문제 1번 문제 갑니다. 자, 대인관계 문제 1번 문제. 다음은 NH농협 본점에서 이루어진 연봉 협상이다. 바람직한 협상으로 타당한 것은 인사부장님이 자 작년에 근무 상태를 봤을 때 10% 인상해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총무과장이 아유 10% 인상이라뇨. 원래 약속했던 게 20%잖아요. 20% 올려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인사부장이 아유 우리 사정이 좀 안 좋아. 그러니 10%만 할게. 조금 양보해 주시게. 이랬어요. 그랬을 때 총무과장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답은 5번입니다. 회사가 어렵다니 저도 양보를 해야겠죠. 하지만 10% 인상이 약속되었는데 10%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연봉 동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봉이 그냥 딱 변하지 않는 거. 그냥 동결돼 버리고 정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15%로 인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했죠. 그래서 답은 5번. 타협을 했다는 거죠.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답이 5번이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했고요. 그래서 언어 영역 관련된 것들 좀 훑어드렸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독해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드린 거예요. 지문에 미친 듯이 쫙 읽는다고 해서 답이 아니다.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보기에 맞춰서 지문에 대입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만 빨리빨리 캐치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는 게 사실 훨씬 더 합격에 가까워질 것이다 라는 거죠. 채용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